오늘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그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문화가 더 바람직하고 좀 긍정적인가 이런 걸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오늘은 이제 그 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육체적인 어떤 사랑 이것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뭐 한국도 지금 예를 들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남녀가 딥키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죠. 한국은. 요즘 지하철이나 뭐 이런 장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막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데 뭐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저는 좀 개방적입니다. 워낙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접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고 그건 뭐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맨체스터 대학의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그 뭐 레포터 쓸 게 있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6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 내 바로 앞자리에 남녀가 그 커플이 그냥 이렇게 살짝 키스가 아니고 정말 참 침대에서 하는 행동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딥키스를 상당한 시간 동안 했어요. 그때 다른 애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거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우린 한국에서 그럴 그 상황은 거의 없으니까. 그 뒤에 이제 뭐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또 지금 이제 남미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물론 제 이 말을 듣고 아주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새끼 미쳤네. 근데 아주 그냥 나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생각도 존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에펠탑 앞에서 프랑스 청춘 남녀가 에펠탑을 배경으로 하고 딥키스를 하면은 그건 뭐 로맨틱하게 우리가 보죠. 근데 그게 뒤에 에펠탑을 제거하고 남대문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의 청춘 남녀가 딥키스를 남대문 앞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참 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그건 좀 우리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나라 중에 그런 어떤 성문화가 사랑의 육체적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가장 노골적이고 자유롭고 전혀 제한이 없는 나라는 네덜란드,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이 아마 지금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미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멕시코가 제일 좀 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 걔들은 뭐 웬만하면 얘기들이 다 농담이다. 성과 관련된 농담만 하는 그런 애들이라서. 그래서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이 길거리에서 아주 딥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가장 많이 본 나라는 저는 멕시코 같아요. 물론 뭐 영국에 있을 때 제가 머물렀던 숙소 그게 맨체스터 대학교 기숙사였는데 바로 기숙사 바로 옆길이 이제 게이 스트릿이었어요. 게이 스트릿. 거기서도 뭐 아주 그냥
카페 그 노천 카페에서 그냥 아주 적나라한 키스 장면, 게이들의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의 키스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영상을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영상은 이번에 페루 마추픽추 갈 때에서 만난 스웨덴 청년이었어요. 걔한테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여기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알게 된 여자 사람 친구입니다. 뭐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는 그 친구는 저하고 제가 두 번째 영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고 있는 칠레 출신의 여자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원래 칠레가 국적인데 지금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산티아고에 알레한드로라고 이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의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간다니까 그 친구가 거기 가면 내 아주 친한 친구 애가 있는데 걔를 한번 만나봐라 해서 이제 걔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우연하게 이제 내가 궁금했던 거 그걸 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영상을 보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Sex shop is we cannot see the inside, but Norway, Sweden, on the street we can see the inside, and certain high school girls they want to buy the vibrators. Yeah. Wow, it's culture shock to me because in Korea it's impossible, perfect impossible. Wow, Sweden is very open mind. Yeah. I know, and I read some books about that. In Sweden and Norway, friend or girlfriend visit their house, Yeah. and the fathers give them a condom. Okay, you can enjoy in your room. Is it true? I read it around 10 years ago, and I checked that when I traveled Hungary. I met a certain Norwegian. He's around 40 or 50 years old. Yeah. But why you ask me? Oh, in Korea it's impossible. Yeah. Prohibit. But he told me, oh, it's okay. Normally, after 13 or 14, they can enjoy the sex. It's true. At the age is No reason to? Yeah, in Sweden it's the age Sweden is too? 15. 50. Yeah. But I do know people whose parents have given them condoms around that age. So yeah, that part is true. Oh, wow. Amazing. In Korea, I can acknowledge that. Yeah. After 20 or 21, 23, or something like that, Yeah. but I am very, very progressive person. Yeah. Open mind. But normally in Korea, father, if the Yeah. daughters have a boyfriend, visit their house, and then they want to enjoy the sex. Yeah. Fuck. Maybe he hit the daughters like that. Yeah. No, it's very open around that in Sweden. Oh, wow. Fantastic. It's not like you'll talk about it that much with your parents. It's more just that they let it happen. Some people do get condoms from their parents. I agree with that. I agree. My opinion is like, it's good. Sex is the instinct of the nature. Yeah. So press is another season. Explore too. Yeah. So you have girlfriend? No, not at the moment. No. Entrevista para vida de adultos. Viaje muchos países, México, Colombia, Ecuador, Perú y Bolivia, aquí ahora. Y cuando aprender español, yo hacer amigos muchas latinos. Ellos me dicen, en América tiene una cultura, se llama amigos con derechos.
explicarme sobre amigos con derechos, por favor. Sí, amigos Sí. que tienen intimidad, Mm, pero no tienen una relación amorosa. Muchas veces es el secreto, no se sabe, mm, no se dice, porque no hay ningún tipo de relación, entonces no hay sentimientos, digamos, en la relación. Eso es para pasarlo bien, tener un buen sexo, porque suele pasar que tienen buen sexo, entonces como no quieren relacionarse, terminan siendo amigos. Con derecho a roce. Roce. Descanse. Ah, pero, ok, tengo otra pregunta. En amigos con derecho, solamente para sexo, sin amor. Sin amor. Hay un mínimo sentimiento porque son amigos, pero no Sí. es un amor de pasión o de vamos a tener una relación. A veces terminan teniendo afecto entre ellos y terminan teniendo una relación, pero muchas veces no pasa y dura muy poco. Es una relación muy efímera. Primera vez me escuché esta cultura, muy sorprendido, porque en Corea no hay esta. Y es el primer mundo, Corea. Sí. O sea, en el tercer mundo como que tenemos más la mente más abierta. Es que Pero esta cultura es España, Italia, Inglaterra también, y Alemania. Muchos países hay esta cultura también. Sorprendido. Antes no sabía, nunca. es algo muy normal. Lo que pasa es que no se habla mucho del tema, porque es lo que yo te digo, dura muy poco, es poco tiempo, nunca dura mucho. A veces inclusive uno de los dos está con sentimientos. Entonces acepta la relación para poder tener aunque sea un mínimo contacto con esa persona. Entonces siempre nunca termina bien, porque a veces son, ¿cómo se llama? Amor unilateral. ¿Qué? Amor unilateral. Muy sorprendido. Ok, por ejemplo, yo amor a ti, Sí, pero tú no sentir a mí. no, pero tengo buen sexo. Entonces te digo, seamos amigos cuando podamos y tú aceptas porque tienes un sentimiento por mí. Pero nunca llega a buen puerto porque tú empiezas a querer más. Entonces se termina la relación, se acaba porque no son compatibles. Wow. Pero es un poco peligroso. Por ejemplo, yo, amor a ti, Sí. siempre, pero algún día, por favor, nosotros amigos, así que quiero hacer amor contigo, por favor, ayúdame. Tú puedes. Después Sí. hacer amor, después. Me pongo la ropa, chao, nos vemos, gracias, hermoso. Otra vez, por favor. ¿Puede? No, porque se involucra demasiado. A mí todos entienden, que es cultura, hay otra cultura, pero a mí muy rara, porque no hay esta cultura en Corea, pero ¿Tú crees que no hay? Yo creo que sí hay, solo que en Corea se oculta mucho. no, ya sé, Sí, esto del amigo... soy coreano, así que yo sé todos. No sabes todo. Hay cosas
que se mantienen en secreto. Amigos con derecho. Nadie anda por ahí diciendo tengo un amigo. Sí, sí, sí. Creo que mexicana cultura es más abierto que Argentina, ¿no? Puede ser, Sí, sí. puede ser. No puedo. Creo que toda Latinoamérica es abierta. Con respecto.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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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Pero yo creo que peruano es un poco cerrado. Ah, y Bolivia también. Bolivia Son también. gente Sí, que, sí, sí. que mantiene sus costumbres muy Ah, arraigadas. más abierto países son México, Chile también. Colombia y Argentina. Ujú. Y Brasil. Brasil, oh sí, Brasil. sí, Brasil es muy abierto. Sí, Me encantaría. muy lindas. Mm. Ok, así que nosotros amigos. Nosotros somos amigos. Sí, sí, sí. ¿Ah, sí? ¿Y con derechos? No. ¿Por qué? No, yo no. Yo no voy con eso, no me gusta. No me gusta para nada. Me encantaría, me encantaría No, a mí me gusta estar en amigos con derecho. 첫 번째 영상은 뭐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박노자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러시아 출신인데 한국말을 뭐 내가 알고 있는 국어 수준보다 월등히 잘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 박노자 씨가 쓴 책 자원은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라는 책을 한 5년 전에 읽었나? 근데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노르웨이 문화나 스웨덴 문화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용은 딸이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놀러 오면 아빠가 딸한테 16살 된 딸한테 이제 콘돔을 주고는 방에 가서 섹스를 즐겨라고 이제 배려한대요. 충격적이잖아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그 문화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문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걸 확인해 봤어요. 처음에 그걸 읽고 노르웨이 직접 갔을 때도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게 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오스비엥침,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그게 원래 이름이 오스비엥침입니다. 거기에 갈 때 마침 옆자리에 이제 노르웨이 중년이 앉아가지고 그 친구한테도 이제 물었는데 그 친구도 제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묻냐? 그 얘기를 나한테 왜 묻냐라고 묻길래 한국에서는 참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 답이 인간은 누구나 16세를 넘으면 섹스를 즐길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로미오와 줄리엣이 잠자리를 갖죠. 사랑을 나누죠. 육체적인 사랑을. 걔들 나이가 13입니다. 13살. 그죠? 이몽룡이하고 춘향이는 몇 살이었냐면 28 청춘이었거든요. 28, 16세. 그죠? 지금으로 치면 고2죠. 고2. 고1인가? 자관.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사람 얘기가 하고 약간은 공감도 가지만 이제 이성적으로는 공감이 가는데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우리 한국의 정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페루 여행길에서 만난 스웨덴 청년한테 한번 제가 확인을 또 해본 영상입니다. 스웨덴은 15살이라고 걔가 말해서 또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다른 유튜브를 좀 보는데 보면 아주 그냥 젊은 여자애들이 나와서 성에 대한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죠. 그러니까 요즘 선색 후사
먼저 섹스를 하고 그 다음에 사귄다. 뭐 그게 맞나? 잠깐 그런 말이 이제 유행할 정도로 한국도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 나라가 드물 텐데 한국은 정말 빨리빨리 뭐든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만 빨리 바뀌는 게 아니라 정신적 문화도 아주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예를 가장 극단적 예를 하나 들면은 남아 선호 사상 지금 거의 없어졌죠. 한국이 제가 어렸을 적에 가졌던 어떤 가치관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애정 표현을 한 것은 손잡은 게 답니다. 제가 바본지 모르겠지만 저건 그때는 그 시대는 그랬어요. 뭐 대구 동성로 길을 걸을 때도 팔짱 끼고 못 걷고 내가 앞에 가고 걔가 내 뒤에 따라오고 뭐 이럴 정도로 참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웃기는 게 그 같은 과였어요. 근데 말을 서로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친구 이름이 지금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 만약에 미숙이면 미숙 씨라고 하고 걔는 내보고 성구 씨라고 했어요. 지금 대학생 애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미쳤어라고 할 텐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그 남녀 사랑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그 애정 표현, 육체적인 애정 표현에 대한 태도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빨리빨리 바뀝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그 첫 번째 얘기는 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이제 그 남미를 여행하면서 남미 애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미고스 베네피토 또는 아미고스 데레초라고 말하는데 이 뭐 데레초가 이제 뭐 권리라는 뜻입니다. 권리. 아미고 친구의 권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 또 멕시코에서는 그걸 아미고스 베네피토 그러니까 친구로서 갖는 이익 뭐 이런 말인데 조금은 달라요. 멕시코랑 아르헨티나 또는 뭐 다른 나라들이 약간 다른데 유럽에서도 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뭐냐면 한 10명의 남녀친구가 서로 친구 관계인데 어떤 예를 들면 뭐 철호랑 은희가 이제 그냥 친구예요. 친구. 이 사랑하는 사이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이제 잠자리를 같이 즐긴 거예요. 그게 이제 친구로서 갖는 권리 또는 친구로서의 어떤 이익 아미고스 베네피토 또는 아미고스 데레초라고 말하는데 처음 이 문화가 있다는 걸 알고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이제 약간은 달라요. 그 멕시코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철호하고 은희가 이제 10명 친구들 중에 친구였는데 어느 날 잠자리를 잤다. 그럼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야 어제 우리 둘이 아미고스 그 베네피토를 즐겼다? 라고 말하면 그냥 킥킥거리고 어땠냐 하고 장난치고 그냥 끝이에요. 여기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물었더니 세크레토 약간 비밀로 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는데 뭐냐면 그러면 좋다 비밀로 한더라도 두 남녀가 그렇게까지 잠자리를 잤으면 그 다음에 그 전과 그 이후가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게 뭐가 달라지냐.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멕시코는 그거를 막 친구들한테 둘이가 그냥 자랑스럽게 떠벌릴 수도 있는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니까 저로서는 물론 저도 굉장히 좀 나름 진보적이고 생각이 좀 깨어있고 열려있다라고 늘 자부를 한 사람인데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힘드네요. 만약에 내 친구들 중에 사실 저는 여자 사람 친구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세대는 여자 사람 친구가 있나?
만약에 뭐 그런 그룹에서 내가 아는 남자친구랑 또 여자 사람 친구가 둘이가 섹스를 했다? 오, 그러면 그거는 우리들로서는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은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애들 중에서도 이런 문화가 아주 성행하는, 성행은 아니고 뭐 정말 막 모든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물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런 문화는 있는데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죠. 그거는 뭐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문화를 보고 작년에 2달 동안 이제 모로코 여행을 했는데, 거기 현지에 이제 그 마라케시에서 이제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이 식당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술도 한잔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이제 여기, 모로코는요, 호텔이나 이런 곳에 결혼하지 않는 부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혼 남녀가 호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마라케시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이 이제 부인이 모로코 여자인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차 안에서 키스를 했대요. 근데 도덕 경찰이 나타나서 이 커플을 체포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구속은 안 되고 뒷돈 블랙머니를 주고 그냥 풀려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 정반대의 나라잖아요. 그죠? 이슬람 국가인데 모로코가 그래도 뭐 다른 이라크나 이란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인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개방적인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 그건 국가가 나서서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비정상적이죠. 뭐 여기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하면은, 이건 뭐 좀 강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거를 문화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냐? 저는 그거는 존중될 수 있는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 절대주의를 거부하고 문화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어디인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젊은 친구가 그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아무리 문화 상대주의라 하더라도 이제 제일 좋은 게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를 얘기할 때 그 문화로 존중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얘기할 때 제일 좋은 사례가 이제 그 태국의 롱렉 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롱렉. 그 왜 태국 그 치앙마이 북부 지방이나 또 시골 마을 가면은 목에다가 링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목을 길게 하는 족들이 있어요. 그게 롱렉 족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을 붙였는데, 그건 과연 문화로 존중되어야 되냐? 아닙니다. 그거는 문화로 존중되면 안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뭔가 사고를 할 때 제가 늘 이제 그 사고하는 방법을 4가지를 말하는데, 주변보기, 뒤집기,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주변보기는 개념의 주변을 보는 거고, 다른 사례들을 막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집기는 반대를 보면 됩니다. 반대. A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정반대의 개념이 과연 뭐냐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생각을 넓혀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분류, 하위 개념, 분류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분류를 해가지고 이해하는 방법, 그게 하위 개념이고, 상위 개념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뭔가 생각을 할 때 윗개념이 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를 고민을 할 때 과연 그 롱렉 쪽은 문화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개념이 상위 개념이 문화잖아요. 그러면 이 상위 개념 문화에 또 상위 쭉쭉 올라가면 인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인간과 문화 중에 어느 게 더 상위 개념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인간이 더 위에 있고 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 봐야 되지, 문화가 더 상위 개념이 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탄압을 하는 것은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문화 상대주의라 하더라도 그 문화가 존중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나 인권이나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뭔가 고통을 주는 것은 문화로 존중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들한테 그 차도르, 그죠? 눈만 약간 보이게 하고 온몸에 모든 걸 뒤집어 헝겊을 씌워 가지고 여성의 그 생활을 억압을 하는 것은 그거는 문화로 존중되면 안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차도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이건 또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제일 그 잔인한 문화가 무슬림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여성의 그 일부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여성의 욕망을 아주 나쁜 걸로 보고 그 성기 할례식을 하는 문화는 문화로 존중되면 절대로 안 되는 그건 야만의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간단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롱렉 쪽도 문화로 존중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을 이렇게 길게 늘려서 여성의 미를 강조하는 그 문화는 이 목 디스크에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여성의 삶의 그 어떤 육체적인 학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문화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 중에 그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이건 본능이죠, 본능. 그건 뭐 그걸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고 이걸 억압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어떤 성생활에 대해서 너 임마 그렇게 키스하면 안 돼라고 뭐 비유적인 표현을 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정상이만 즐겨야지 뭐 후배일을 즐기거나 이러면 그건 아주 불결하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웃기는 거죠. 그래서 청춘 남녀가 그 공적인 장소에서 뽀뽀를 살짝 해도 구속이 되는 그거는 존중될 수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모로코는 저는 좀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 국가를 좀 더 나중에 여행을 많이 하고 난 뒤에 더 이런 영상을 또 제작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자관 지금 이제 한국은 그 중간쯤에 있죠. 뭐 지금 막 변해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 성에 대한 이 개념이 지금 MZ 세대라고 하나요, 요즘? 그 MZ 세대들이랑 그 50대, 60대 이상의 세대들과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그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 내 아내가 만약에 처녀가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고민 무지한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고민이죠. 고민인데도, 그러나 지금 그게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서 과연 우리도 한번 어느 문화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사람들의 행복을 더 증진시키는 문화일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생각이 좀 거기에 좀 닫혀 있다가 점점 잠깐씩 이렇게 열려서 이제 한국에서도 길거리에서 남녀가 애정을 나누는 것도 그건 뭐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 인간이 저 미친놈 아니야, 저 나이를 허쳐먹었군, 뭐 이렇게 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사람마다 생각을 다르니까요. 그건 다르니까. 근데 어느 문화가 널리 성행되었을 때 어느 쪽 가치관이 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변해가고 있는 그 시대에 처해 있는데
저는 좀 더 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다 돼요. 그런데 이제 저 역시 노땅이다 보니까 꼰대다 보니까 이제 아직 완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각 나라에서 접한 그 사랑의 감정의 육체적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